처음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나요? 아니면은 처음 자가로 집을 마련하시나요? 저는 올해 첫 자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. 몇 년 전에 사놓은 집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온 건데요.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고 추가하면 금액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다 싶어가지고, 그래서 해야 할 건 하고 안 해야 할 건 과감히 포기하자는 극강의 가성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. 그러면은 시공할 거는 어떤 것들이고, 내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양받아서 들어갈 때 어떤 것들이 필수적인지 제가 겪어본 것들을 조금 나눠볼까 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시스템 에어컨입니다. 많은 분들이 시스템 에어컨은 필수라고 말씀하시고, 우리가 직접 쓸 때도 그렇고 혹은 세를 줄 때도 시스템 에어컨은 필수라고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요즘은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들, 입주한 아파트들의 시스템 에어컨이 없으면 세입자들이 잘 안 들어오고 그래요. 제가 예전에 전세를 들어갈 때는 에어컨은 당연히 개인적으로 사서 설치하고 그렇게 했었는데, 지금은 시스템 에어컨이 없으면은 당연히 선호를 받지 않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. 주로 이제 새 아파트 입주할 때 옵션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오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설치를 하는데요. 꼭 리모델링을 하지 않더라도 입주가 끝난 다음에 새 아파트더라도 설치가 가능하고요. 공동구매로도 되고, 이전 영상처럼 꼭 옵션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. 이게 시스템 에어컨이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만큼 최대한 위쪽에 있으면 공기의 순환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. 그리고 우리가 비싼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전용 84제곱미터 기준, 전용으로 하면 25평 기준으로 스탠딩 에어컨을 쓴다고 했을 때 이 차지하는 면적이 0.5평 정도 될 거예요. 그러면 이제 5억 원 아파트를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에어컨 자체가 1,000만 원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. 0.5평이라고 한다면.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라면 2천만 원어치를 에어컨이 그냥 365일 서 있는 것만으로도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럼 에어컨은 항상 매번 쓰냐? 그것도 아닌 게 1년 중에 6, 7, 8, 9월 이 정도 켜면서 사용을 하죠. 그 중에서도 이제 더운 날, 습한 날 이때만 사용을 하는데, 켜는 시간만 보면은 정말 가성비 떨어지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천장으로 올려버리면 그 공간을 차지하는 것들을 내가 없앨 수 있으니까 더 가성비가 있다고 봐질 수 있는 거예요. 에어컨을 천장에 넣는데 스탠딩하고 비교해서 300만 원이 더 든다, 400만 원이 더 든다고 해도 1년 동안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공간을 차지하는 비용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가성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두 번째는 암막 커튼입니다. 보통 커튼은 살면서 중간에 설치하는 경우들은 많이 없어요. 이제 들어갈 때 커튼을 새로운 기분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, 암막 커튼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쉽고 간단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게 암막 커튼입니다.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빛공해 국가라고 하는데, 어쩔 수 없겠죠. 좁은 땅에다가 여러 건물들을 또 짓고 아파트도 많이 짓고 하니까요. 수면 중에 이 빛공해가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엄청나게 크다고 얘기를 해요. 숙면의 모든 것이란 책에 있는데, 이 책에서는 수면 장애가 있으면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 이것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우리가 호텔에 가거나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 거기서 잠을 자보면 더 푹 잘 수 있는 이유가 암막 커튼이 있어서 푹 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, 그러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. 암막 커튼이 있으면 자는 동안에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고, 그 숙면의 힘이 건강뿐만 아니라 하루의 능률을 올려주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 불과 20만 원 내로 작은 창은 충분히 가려지니까 그 가치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거예요. 자, 세 번째는 큰 식탁 겸 테이블 겸 책상 겸 카페테리아 테이블 겸 회의실 겸 술상으로 사용할 만한
아주 커다란 테이블입니다. 예전에 제가 방이 처음 생기고 부모님이 책상도 새로 사주셨는데 그렇게 우리 흔히 생각하는 책상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. 사용하다 보니까 책상이 금방 어질러지고 제가 뭐 정리를 잘하는 습관이 있던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고 금방 어질러지고 책상이 뭐 놓지도 않았는데 너무 좁고 그렇더라고요. 물론 이제 정리를 하면 되긴 되는 건데 더 큰 테이블에서는 더 우리가 쾌적하게 어지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어지르려면 더 큰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. 사실 어지르고 치우고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일단 책상의 공간이 넓으면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집니다. 저는 스타벅스나 카페 이런 데 가면은 작업하러 가거나 뭐 책을 읽거나 그럴 때 가면은 항상 그 넓은 테이블이 있는 데 있죠. 혼자 오는 사람들, 카공족들이 공부하는 곳들, 그런 곳들 넓은 곳에 이렇게 넓은 테이블에 앉고는 하는데 이제 그 테이블이 넓은 만큼 뭔가 쾌적하면서 창의적인 공간이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. 만약에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거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뭐 아니면 아이의 숙제를 봐주거나 아니면 아이의 공부를 함께 하거나 이렇게 하는 공간이 될 수 있고 혹은 뭐 노트북 2개 들고 와서 둘이서 게임을 하거나 뭐 이런 공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테이블은 진짜 쓸모가 엄청 많습니다. 식탁으로 사용할 때도 음식이 많으면 많은 대로 넓어서 좋고 적으면은 한 공간에 음식을 놓고 먹기도 좋습니다. 식탁을 사용하고 나서 이게 책상으로 사용할 때도 어지르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쓴 다음에 다시 뭐 식탁으로 쓰거나 공용으로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 치워야 되기 때문에 항상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. 큰 식탁은 굉장히 비싼데 이거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. 인테리어 쇼라는 채널에서 소개를 한 방법인데 여기서 뭐 책상 이 식탁 다리를 철골로 제작을 하고 위에 상판을 까는 방법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뭐 인테리어 감각적으로도 그렇고 더 크고 쾌적한 식탁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. 최소 6인용 이상 뭐 8인용도 좋고 그렇게 그런 식탁을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단점도 있는데 의자가 하나하나가 좋은 거를 사려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 가지고 넓은 테이블만큼 많은 의자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정 부담이 된다면 한쪽에는 벤치 형태로 이렇게 벤치를 하나 깔아놓고 한쪽에는 의자로 마음에 드는 의자로 사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의자 살 때, 뭐 어떤 가구를 살 때는 이케아 가구가 우리가 당근에서 팔 때가 좋습니다. 식탁 말씀을 드렸고요. 테이블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시인성 좋은 방충망입니다. 우리 최신형 뭐 85인치 OLED TV 이거 맞나요? 뭐 이게 최신 기술이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사놓고 거기에 뿌연 필름을 붙여 있다고 뿌연 비닐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 TV를 제대로 사용하는 걸까요? 아니면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쓰면서 그 위에 뿌연 액정 보호 필름을 붙이고 다니면 이게 제대로 쓰고 있는 걸까요?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여기 조경이 좋아서 조경을 보려고 이런 아파트를 사고 아니면 바다뷰 아니면 산뷰 아니면 뭐 무덤뷰 이런 거를 한강뷰 이런 거를 보고 사는데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 원의 가격 차이를 주고 사놓고서 이제 뿌연 바깥에만 보고 계실 건가요? 이제 시간이 오래된 아파트가 더 뿌옇게 느껴지는데 왜 그러냐면 그 유리 자체에 유리막도 많이 손상이 되고 방충망에 먼지가 엄청 껴가지고 방충망 자체의 시인성이 엄청 안 좋아지는 겁니다. 방충망 자체를 씻기도 좋지도 않고요. 그러면은 방충망에 낀 먼지들이 기름때들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잘 닦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비가 오고 하면 그 먼지랑 같이 튄 꾸정물들이 유리에 튀어서 더 이제 뿌연 유리를 만들 수 있고 그 먼지들은 잘 닦이지도 않아요. 시간이 지나면. 오래 사신 몇 년 사신 분들은 방충망에 가려져 있던 그 유리 쪽을 한번 닦아 보세요. 아니면 방충망이 없던 쪽도 한번 닦아 보시면 방충망이 있던 쪽은 유리가
잘 안 닦이는 반면에 방충망이 없던 쪽은 비교적으로 잘 닦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이제 방충망 중에서 시인성이 좋은 방충망들이 있습니다. 뭐 미세촘촘 방충망이라고 하는데, 제가 이거 보니까는 다른 방충망보다 이제 검은색이고 더 촘촘해가지고 시인성이 되게 좋더라고요. 뭐 처음 설치했을 때는 마치 방충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요. 방충망의 메쉬 간격도 촘촘하기 때문에 뭐 초파리도 잘 못 들어오는 그런 구조입니다. 근데 만약에 집안에 고양이가 있거나 뭐 강아지가 있거나 하면은 그 방충망의 발톱에 긁혀서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런 합성 섬유 재질의 방충망을 사용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고, 그럴 때에는 스테인리스나 아니면 알루미늄, 그 스테인리스도 촘촘한 검은색이 있더라고요.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좀 튼튼하고 뭐 그런 시인성도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가격은 좀 더 비싸요. 방충망 교체는 뭐 새 아파트에 바로 하면은 그래도 좀 아까우니까 좀 쓰다가 더러워지면 뭐 청소하거나 이러지 말고 바로 바꿔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. 자, 다섯 번째는 발코니 확장입니다. 이거는 제가 비슷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 때마다 꼭 넣는 건데, 발코니 확장은 정말 서비스 면적에서 내 전용 면적으로 가져오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발코니 폭은 1.5m, 넓은 데는 2m 정도 되고, 확장을 하게 되면 최소 2평 이상 넓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, 평당 2천만원짜리 집에서 2평이 넓어진다고 하면 4천만원인 거죠. 4천만원어치의 확장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가성비로서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확장비가 우리가 뭐 1,000만원이라고 했을 때, 1,5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사용 가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. 특히 분양 받으시는 분들 중에 옵션 선택을 할 때나 분양권을 살 때나 발코니 확장한 물건을 사는 거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거 외에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,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것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다 빼고 공통적인 부분이 많을 것 같은 것만 5가지를 추렸습니다. 요약하자면 5가지를 해야 된다면, 시스템 에어컨, 암막 커튼, 큰 테이블, 6인용에서 8인용 정도 되는 시인성 좋은 방충망, 그리고 발코니 확장 5가지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각자의 상황도 있고 각자의 생각도 있으시니까, 혹시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, 혹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